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하는 옥군입니다. 6월 6일 현충일 밤 8시 9분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이재명 당선자를 범죄자라고 언급했습니다. 거의 뭐 투쟁을 선언한 거죠. 대통령이라고 인정 안 하고 호칭을 안 붙이고 이재명 범죄자라고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지금 이쪽 보수 쪽 그 유튜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그건 마음에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저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럼 졌으면 승복을 해라. 이제 이런 논리를 대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은 게 여태까지 뭐 보수가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 뭐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죠. 근데 왜 이재명 후보는 인정을 안 할까요? 인정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윤 대통령이 정당하게 탄핵이 됐다면, 그런데 정당하게 탄핵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기적으로, 그렇게 탄핵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임기가 남아있는 게 맞다. 지금은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게 한 가지 이유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은 인정하기가 하기 힘든 부분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으로부터 이미 그 범죄가 판결을 받았어요. 그것은 10년 내에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대선에 출마를 했고 그거를 6월 18일로 미루고 있으니까 일단은 법원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이건 범죄자다. 10년간 앞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라는 선고를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할 수가 없는 또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정선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확신을 하고요. 지금 이제 요즘에 보니까 이제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빳빳한 용지.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왜 한두 장이 잘못된 거는 큰 영향을 못 미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낙승했던 것 같은데 압승은 아니더라도 낙승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적어도 한 4, 5% 정도 앞서지 않았을까 김문수 후보가 이런 느낌이에요. 정황상. 그런데 그게 8% 뒤진 걸로 나왔잖아요. 정황상 그리고 그 출구조사라는 게 마치 51%뭐 39% 이렇게 자꾸 그 강조를 했죠. 그거는 뭐냐?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뭉태기로 이제 그 부정선거 그 뭐예요? 그 투표지가 삽입되는 거 그걸 두려워했었죠, 제가. 한두 개 정도 섞이는 걸로는 큰 대세의 지장을 못 주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바보도 아닌데 그걸 알았을 거고. 뭉태기로 이렇게 이제 넣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저쪽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한 4, 5% 정도로. 이제 부정선거를 하는데 대량으로 삽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유튜브 짤이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그러다가 사그라들지 그 부정선거 논란이 아니면 이게 크게 이슈화 돼갖고 이제 어떤 뭐 계기가 생기겠죠. 그래갖고 크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옛날에 4.19 혁명이 일어났듯이 어떤 그런 혁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국민이 최소 40%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자기가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도 당선이 되고 나면 깨끗이 승복하고
뭐 우리나라의 어찌됐건 대통령 이렇게 인정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닌 이유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대통령 취임식도 설렁설렁 해버리고 제가 이제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거는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커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눈치만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과연 잠잠해질 것인가 아니면 뭐가 이게 딱 부정선거가 이제 해갖고 자기는 이제 완전히 뭐가지 날아가는 상황이니까 부정선거를 했다면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뭐 심장이 쫄깃쫄깃 하시겠죠. 만약에 부정선거. 근데 부정선거가 지금 계속 이제 추이를 보니까 제가 이제 2, 3일 벌써 6월 6일이면은 3일 지났잖아요. 보니까 부정선거 이제 지금은 유튜브 때문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영상이. 빳빳한 뭉탱이 이게 전부 1번이 찍힌 이재명이라고 1번이 찍힌 게 한꺼번에 쫙 들어있는 게 나오고 있다고요, 사진에. 그리고 그거를 참관인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저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해야 하잖아요. 그 미국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이 상황이. 네, 아주 이상한 상황이죠. 그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대통령으로 저 같은 사람도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저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마음속으로.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40%는 될 거예요. 원래는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안 되더라도 아유 뭐 인정, 승복, 대통령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고요. 저는 뭐 지지해 본 적도 별로 없지만 어찌됐건 되고 나면 잘하시겠지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60년 가까이를 뭐 60년이 아니라 이제 성인 된다면 한 40년 가까이를 된 다음에 저분이 되셨네? 인정, 대통령 잘하시겠지. 저는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는 제가 이 대통령이라고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부정선거 지금 이제 영상 올라오는 걸 보면 거의 확실해요.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머리가 좋은데 이 잘난 체 하는 웃군이 머리가 좋은데 웬만한 거에 잘 안 속아요. 그러면 저는 생각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왜 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을 했는데 군인들이 국회에 반은 선관위로 갔다고요. 왜 선관위를 가냐고요. 계엄을 했는데. 이상하잖아요. 이 머리 좋은 웃군이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저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자기가 대통령인데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는데 저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국민들을 그냥 괜히 겁박하고 싶었다는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데 뭐 그렇다 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군인들의 반을 왜 선관위로 보냈을까요? 저는 이 머리 좋은 웃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적에 부정선거는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제가 느낄 적에는 그 아주 대량으로 삽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8% 차이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넉넉하게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전에 며칠 전부터 자꾸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넉넉하게 하게 되면은 문제는 이게 불거져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조금 미세하게 했으면은 뭐 그냥 덮고 넘어가게 되는 상황도 가능하고 뭐 이런데 이게 대량으로 막 삽입을 하다 보면은 무리수를 둔 거니까 이게 뭔가 드러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아마 그거를 이재명 후보는 알고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자기 그 대법원에서 만약에 요번에 64% 정도 국민이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 전에 하던 재판은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불소추된다 특권이고, 근데 그 전에 진행되던 재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이제 그건 계속돼야 된다가 64%예요 지금. 그건 당연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6월 18일 날 이제 그거를 이재명 당선자는 어떻게든 그거를 막으려고 하겠죠. 6월 18일 날 지금 6월 18일 날 만약에 그 유죄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대로 재선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뭐 그냥 진짜 살얼음판일 거예요. 대통령이 되긴 됐는데 뭐 이게 그 수치상으로는 뭐 그러니까 막 취임식도 아주 조촐하게 했는데 뭐 또 그거를 또 저쪽에서는 그렇게 선전하겠죠. 아, 서민적인 대통령이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살얼음판이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이 좀 지나가야 돼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갖고, 아, 이게 이제 부정선거 논란도, 이렇게 가라앉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부정선거를 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죠, 그게. 뭐가지 날아가는 상황이죠. 부정선거를 했다면. 그거는 실제로 뭐가지가 나요.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란이거든요. 부정선거를 한 건 내란이잖아요. 탄핵을 하고 부정선거를 하고 대통령을 몰아내고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 그게 내란이잖아요. 그럼 뭐가지가 실제로 날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 만약에 그랬다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 심장이 쫄깃쫄깃하겠죠. 더군다나 뭐 일단은 뭐 선관위에서 대통령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선거가 끝났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진짜 묘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김문수 그 후보가 제가 보기엔 실질적인 당선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이 머리 좋은 웃군이 추론하기에 대충 4~5% 정도로 김문수 후보가 한 3%에서 5% 정도 차이로 당선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고려해 봤을 적에.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이제 투쟁을 선언하신 거죠. 이재명 후보를 그냥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범죄자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공식 석상에서. 네. 그 이제 투쟁을 하시겠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아직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은 안 하고 계세요. 그것은 김문수 후보가 전략적으로 그것은 워낙에 그러니까 가장 비장의 무기, 또 아직은 때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인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에이 설마 그러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느낀 느낌은 부정선거를 잘 인식을 못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이, 설마 부정선거까지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모르죠.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결국은 진실이 그렇게 가려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금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부정선거에 대한 영상을. 저도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게 계속 올라오니까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뭐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이재명 후보가 워낙에 재주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것 저런 거 다 빠져나갈 수도 있죠. 참, 예, 전 궁금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저는 많은 사람들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심정.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예,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 거의 반수 정도가 이재명은 대통령 인정할 수 없어라는 이제 정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앞으로 작용을 하게 될지. 여태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저쪽에선 뻔하죠. 뭐라 보실 거예요? 아, 승복을 안 한다. 그게 5년 전에 그 트럼프가 부정선거에 의해서 바이든이 됐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언론에서 맨날 얘기하기를 이 트럼프 또라이 같이 이거 인정 안 한다. 이거 승복을 안 한다. 이렇게만 몰아붙였죠.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부정선거를 했다면 인정 안 하겠다라는 트럼프의 말이었는데 앞뒤 딱 잘라먹고 나는 인정하기 싫어. 이렇게만 내보내요. 방송에서. 난 인정 못해. 그러면 트럼프가 나쁜 사람이죠. 인정을 못한다는 거는. 승복을 안 한다는 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난 승복 못해라고 얘기하고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부정선거를 했는데 어떻게 승복을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바보지. 바보가 아니라는 건 국민에 대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고. 부정선거를 알고 있는데 승복을 해버린다? 그거는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실제로 4, 5년 전에 그때 있어가지고 바이든이 됐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참 그것도 웃기게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의회에 난입했다가 사람이 죽는 바람에 트럼프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파헤치는 거를 중단하고 그냥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왔던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그거랑 조금 달라졌는데 어찌됐건 부정선거 이슈가 계속 그 지금 유튜브로 올라오고 있고, 예, 저는 이제 궁금하기도 합니다. 학자적 관점이 있으니까요. 궁금하기도 해요.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근데 저는 정의가 이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경험적으로 그래요. 또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직을 5년 동안 온전히 수행하기는 어렵겠구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정당성이 없어요. 대통령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게 너무 약해요, 기반. 뭐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부정선거에 그 범법자 일단은 10년 이상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이고, 예. 그다음에 탄핵 자체를 완전히 조작으로 불법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버리고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없는 상황을 그렇게 조작으로 그렇게 만들어 불법적인 조작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의 절반 정도가 지금 아니 이재명은 난 대통령으로 인정 못해 이런 정서를 갖게 되는 거죠. 참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즐거운 저녁 되시. 즐거운 저녁을 갖기 어려운 분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그냥 즐겁게 보내기로. 그냥 뭐 저는 정의가 이긴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들죠. 저도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아 이게 뭐냐 화가 나죠.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약간 화가 나지만 그렇지만 이제 잘 될 것이다.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즐겁게 보내야겠다. 이렇게 이제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저녁 되시려고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실 거지만 감사합니다.